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나이 들어 기타를 배우는 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거기에 대한 저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산에서 오브리 기타를 가르치고 있는 오브리 킴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오브리라는 것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오브리라는 것은 이제 즉흥적으로 악보를 보지 않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보통 정해져 있지 않는 패턴으로 연주를 하는 것을 오브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나이 들어 기타를 배우는 게 가능할까? 사실 제 레슨생들의 대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상당히 이제 요즘 실버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하신 다음에 기타를 배우시는데 좀 이렇게 기타를 쉽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이에 제가 기타를 배워도 잘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이 들면 사실은 그래요. 뭐든 배우기 힘들어요. 기타뿐만 아니라 뭐든, 뭐 피아노든 뭐 골프든 어떤 거든 사실은 배우기 힘듭니다. 뭐 취미로 어떤 걸 한다고 하셨지만 뭐 어학도 그렇고요. 사실은 이 젊을 때보다 사실 배우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이 들었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저는 그 나이라는 것이 뭐 물론 이 60부터 청춘이라고 하는데, 그 제가 생각하는 나이의 조건은요, 어떤 숫자보다는 이 물리적으로 일단 노안의 기준으로 저는 일단 보고 싶어요. 일단 우리 눈이 흐릿해지고 보이지 않으면요, 뭘 배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악보를 보기도 힘들고요, 그죠? 그리고 악보 같은 경우에 이제 줄과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걸 이제 계산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암산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노안이 왔을 때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지구력의 문제다.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지구력이라는 게 이제 오래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 때는 뭐 엉덩이로 뭐 공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래 앉아 있는 놈이 장땡이다 이러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기타를 오랫동안 치고 많이 치는 사람이 사실은 실력이 늘긴 해요. 그렇지만 그 지구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암기력의 문제가 있는데요. 좀 기타라는 것이요, 상당히 암기할 게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뭐 코드도 암기해야 되죠, 스케일도 암기해야 되죠. 근데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게 생각보다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암기력이 또 딸리니까 아무래도 기타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이해력의 문제. 생각보다 이제 기타도 음악이기 때문에 화성학적인 접근을 할 때가 많아요. 도수를 계산할 때도 있고요. 이게 일반인들이 참 음악을 이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뭐 화성학 하면 기분 좋게 막 할 사람은 없고요.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약간 좀 머리 아파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해력이 상당히 또 필요한데, 생각보다 또 이해력도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지 않는 게 현실이죠.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이 든 사람들은 기타를 치면 안 될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뭐 대충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제가 뭐 문제점만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해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일단 이제 우리가 입시라든지 젊은 아이들이 어린 학생들이 하는 정석보다는 맞춤형으로 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타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를 선택하셔야 돼요. 장르라는 것이 뭐 트로트도 있을 수 있고 7080도 있고 올드팝도 있고 클래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장르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장르를 팔 건지를 일단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면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고르시고요. 정말 가장 좋아하는 거 위주로 일단은 먼저 곡을 선택하시고 그런 스타일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반주냐 연주냐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게 반주냐 아니면 연주 스타일이냐,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요. 기타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노래나 그런 쪽에 받쳐주는 것을 반주라고 하고요. 노래 외로 기타 독주 위주로 가는 것이 바로 연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반주 스타일을 주로 많이 할 것이냐 연주 스타일을 할 것이냐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반주를 제대로 하시거나 연주를 제대로 하시거나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잡기 전에 조금씩 해보는 거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반주 스타일이냐 연주 스타일이냐에 따라서도요 상당히 기타의 연습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무리한 연습 욕심이 이제 좀 금지를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습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무리한 연습은 우리 근육을 망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근육이 자라나는 막 이렇게 생성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근육을 조금만 이렇게 무리하면요 근육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며칠 전에도 이렇게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이렇게 치는데 뭐 뻐근하다, 어깨가 아프다, 뭐 이렇게 뭐 팔 안쪽이 아프다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자세로 기타를 안 치더라도 한 자세로 꾸준히 이렇게 뭐 계속 뭘 하다 보면요 근육이 상당히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조금씩만 하시고 또 바로 쉬어주시고 손을 풀고 그런 걸 해주셔야 돼요. 나이 들어서 하실 때는요. 네 번째, 이 독학을 하시려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독학보다는 혼자 여러분 책 사갖고 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온라인이 좋고요. 온라인보다는 개인 레슨이 좋아요. 그러면 도대체 레슨을 얼마만큼 받을 것이냐에 대한 기준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연습할 수 있을 때까지 레슨을 받는 거예요. 뭘 연습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레슨 받는 거지, 레슨 받고 연습 안 하면요 실력이 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연습해야 될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독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레슨 받고 독학하고 또 레슨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정도가 되면 사실은 이제 온라인을 보더라도 스스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한 번 연습을 하더라도 집중을 해야 한다. 근육을 아껴라. 요게 아까 3번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대부분 이제 연습 어떻게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 이렇게 TV를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하세요. 아니면 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연습하신다고 하는데요. 특히 크로매틱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 대부분이 뭐 TV 보면서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게 진짜 좋지 않은 연습 습관입니다. 근육을 아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40대 이상이면 이 습관적으로 계속 손목을 이렇게 막 쓰고 손가락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지가 않아요. 세포가 생성되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TV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집중을 해서 딱 메트로놈 틀어놓고 올바른 자세로 딱 연습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한 번을 연습하더라도 집중해서 TV 보고 하지 마시고요. 여섯 번째로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휴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분에서 20분 정도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기타를 잡으면 뭐 1시간, 2시간 쭉 간다고 하시는데 이게 연습의 집중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연습을 이제 장기적으로 가실 때는요. 자,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근육 나이가 있죠. 그래서 정말 연습을 무리하지 않고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고요. 꼭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타를 배우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절대. 정신 건강을 챙기자. 이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을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1단계를 모르고 2단계를 알 수 없거든요. 음악은요. 근데 일단은 다 알고 자기는 안 되더라도 다 알고 이제 연습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경험을 해봅시다. 어떤 것들을 다 알아서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 요게 요렇게 되는구나 알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몸으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이 어떤 시스템을 다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요런 시스템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어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타 레슨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펜타토닉을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해보지도 않고 펜타토닉을 잡아보지도 않고 펜타토닉도 어눌하게 하시면서 아니면 뭐 운지도 맞지 않으면서 뭐 오브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막 그 방법만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면서 아 이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때 이게 딱 머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나이 들어서 기타를 배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어떤 생각을 나눴는데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밴드에 많은 자료가 있고 제가 온라인으로도 레슨하고 오프라인으로도 하니까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너무 겁을 먹을 건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이제 정말 생각 없이 하셨다가는 또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인 연습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또 제가 같이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